안녕하세요, 건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이 동박 시장에 대해서, 특히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의 2분기 경영 실적이 공시가 된 이후에 오늘 마침 발표를 했는데 영업 적자를 발표했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숨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왜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의 기업의 분석을 해야 되는지, 구조를 분석을 해야 되는지, 지금 주가의 상황과 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미력도 부분과 같이 함께 여러 가지 2차 전지 소재를 다루고 있는 저로서는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주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43,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가 주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그래도 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 이후에, 공시 전후로 상승하던 것이 하락 반전했습니다. 주가를 보게 되면은 1년 주가를 보게 되면 11만원에서 4만원,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차 전지의 그 좋은 2차 전지의 지금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는 회사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솔루스 첨단 소재고,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것들이 여기 SKIT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KIT 같은 경우도 적자, 지금 이번에도 2분기에도 똑같이 적자, 몇 안 되는 적자 기업입니다. 2차 전지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24만원에서 지금 84,000원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어, 굉장히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 적자적인 폭도 좀 비슷하고, 이렇게 유망 산업의 2차 전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든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주로 많이 이 자료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에서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잠시 이걸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 PER을 아무래도 많이 보게 되는데, 주로 저희의 2차전지 밸류를 볼 때 23년도 PER을 많이 봅니다. 이쪽 제 마우스를 좀 보시면 되는데, 23년도 PER을 보게 되면은 보통 소재 회사들이 30배 수준의 30배대의, 뭐 잘 나갔을 때는 뭐 40배까지도 용인이 됐었지만, 요즘에는 한 30에서 40 정도가 좀 어느 정도 컨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LNF가 34 정도를 받고 있고, 물론 이렇게 소재별로 또한 이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업체인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갈리긴 합니다.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LNF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특히 양극재를 중심으로 거의 완전 순수 전기차 소재 회사라고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또 동박에서 오늘 주로 다룰 동박 기업 같은 경우는, SKC 같은 경우는 주력 산업이 뭐 다른 것들이 기존의 필름이나 이런 것들이 또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항상 먼저 기업들을 분석하실 때 얘네들이 순수 2차 전지 사업이 해당되는지, 그런 것들을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2차 전지의 밸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성장성과 실적액과 이런 영업이익률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수반되면서 나타난 것들이 순수 전기차 섹터에 속해 있을 때의 밸류를, 이 성장성을 인정받아서 30배까지도 용인이 되지만, 다른 기존 산업 같은 경우는 끼껏 해봤자 뭐 10% 정도밖에 신장을 못하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끼어 있게 되면은 당연히 PER 밸류 같은 경우는 10배, 10배 수준이나 20배 수준에서 많이 받아봤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SKC도 지금 22배지만 뭐 완벽하게 싸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 기존의 밸류들은 10배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30배를 받고 있고, 뭐 평균 되면 22배,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물론 비중을 좀 더 들여다 봐야겠지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PER 밸류는 똑같이 동종이랑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사업, 그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구조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원론으로 들어와서 SKIT 같은 경우도 오늘 주로 말씀드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38배를 가리키고 있고, PER 밸류가 38배.
그렇게 많이 낮아서도 막 PER 밸류는 낮은 건 아니죠. 거기에 비해서 일진눈 31배 뭐 이 정도 수준이고, SKID도 똑같이 어떻게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38배입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 워낙 적자 회사를 가리키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PER 밸류도 거의 비슷하네요. SKIT 같은 경우는 뭐 90% 이상이 거의 분리막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무시해도 되고, 오늘 주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동박 부분에, 특히 또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전지박 부분에 있어서의 비중은 확실히 좀 작은 것을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2분기 경영 실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실적 발표한 그런 중대 이슈가 있긴 있지만, 첫 번째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슬라 밸류 체인에 오늘 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좀 특집 방송처럼 운영을 할 예정이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슬라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소재 업체이기도 하지만, 또 두 번째로는 댓글에 또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다뤄줬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에 그 솔루스 첨단 소재에서 발표한 이 실적 자료를 구해 가지고 한번 좀 먼저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항상 소재 회사를 판단하실 때 항상 이 부분은 미리 어떤 사업 구조를 영위하고 있는지, 매출 구조의 비중은 어떤지, 이거는 꼭 한번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얘네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전지박 사업 부분과 첨단 소재 사업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전지박 제일 저희가 중심으로 봐야 될 부분은 전지박 사업 부분이고, 여기에서도 전지박, 동박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동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리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주로 5G 통신 장비나 전자 회로기판 핵심 소재로 쓰고 있는 거고, 저희가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은 전지박이고,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로 여기에 음극재 코팅을 하는 음극재 코팅을 하고 있는 전지박을 주로 이제 볼 겁니다. 첨단 소재 사업 부분은 전자 소재와 바이오 쪽으로 나뉘는데,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무시한다는 의미는 매출 비중이 작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쪽의 성장성은 그렇게 저희가 2차 전지를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주로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예전에 그 삼성과 진대재 그 정보통신 장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설립일은 사실 별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19년도에요. 지금 뭐 3년이 채 안 된 회사인데, 실제로 전지박 같은 경우에 물론 상장일고 별로 안 됐지만, 이 전지박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SKC하고 일지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중에 기술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낮긴 낮습니다. SKC가 기술적으로 제일 완성도 높고, 다만 이 전지박 솔루스 첨단 소재나 이런 전지박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기술력이 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뭐 전기료나 이런 부분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영향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조금 더 뭐랄까요, 일진머티리얼즈는 경영권 이슈가 너무 있고, SKC는 이렇게 순수 이런 동박 쪽은 아닌 것도 있고 기술력이 좋지만, 그에 반해 솔루스 첨단 소재의 장점은 전지박에 조금 더 올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증서 투자에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의 장점은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여기를 이런 거 보면은 딱 잘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은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제가 왜 이 전지박 이 사업의 구조를 잘 봐야 되냐고 하는 말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전지박 같은 경우 보면 얼마 안 됐어요. 21년도 1쿼터에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40억 정도의 수준이 되고 있다가
완전히 그냥 뭐 한 3배씩 늡니다. 거기다가 뭐 300억 40억 하던 게 불과 1년 전에 40억 하던 게 지금 300억까지 올라와 있는 8배 가까이 성장을 했던 거고요. 동박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냥 스테디해요. 500억. 물론 이전에 비해서 증설을 했기 때문에 동박 쪽도 늙음은 있지만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500억 비슷하죠. 그렇죠? 전자 소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억 뭐 해봤자 300억 뭐 해봤자 뭐 20% 정도의 수준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도 100억대 수준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순수 보셔야 될 게 전지박이다. 그래서 최근에 전지박의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뭐 당연히 뭐 동박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성장은 하지만 여기에서의 매출액 총 1254억 분기에 보게 되면은 300억 정도, 400억 정도 한다고 하면은 30% 정도, 물론 동박까지 포함하면은 한 60% 정도 되지만 62, 그쵸? 그 정도 되지만 전지박 같은 경우는 뭐 30%도 아직 채 되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PER이 지금도 약간은 비싼 부분은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요즘에 항상 단기적으로 제가 유튜브에 제 댓글에 예전에 이 소르 첨단 소재 똑같이 LNF도 지금 그렇게 제가 좋아를 하니까 LNF에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 원인이 테슬라라고 하면 솔루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동박을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것으로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됐죠. 그러면 똑같이 그런 논리로 해서 투자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추천하진 않았죠. 그 원인은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회사는 아직 아닌 것 같다. 공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부분이 아마 한 이쯤이었을 것 같아요. 한 6만 7천 원 정도 됐었는데 뭐 물론 이제 잠깐 올라가긴 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2차 전지가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뭐 제 예상대로라고 말씀드리는 거 뭐 자랑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숫자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주가를 보이고 있다. 그 원인에는 밸류를 굉장히 높게 받고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전지박의 비중은 아직은 그렇게 크진 않다. 다만 성장성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서 뒤에 설명드릴 거지만 이 전지박의 이런 공장 증설에 이 주가는 포커싱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보게 되면은 일단은 오늘 영업이익이 그 흑자가 나왔죠. 거의 충격적인 뭐 일부 리포트에서는 뭐 흑자를 예상을 했었으나 실제로 나온 거 보면은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음전을 했었고 뭐 하루 이틀은 또 뭐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단기 변동성은 좀 커지는 상황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최악의 주가를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실적이 괜찮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텀으로 여기고 상승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해 전방 산업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차량용 반도체 얘기예요. 결국은 뭐 물론 이제 코로나 봉쇄 조치도 있었지만 주로 유럽에 공장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전지박 동박 사업부는 선방했다. 고객사 다변화에 따른 바이오 소재 물량, 이거는 바이오는 무시해도 됩니다. 에비타 같은 경우는 유럽, 여기에서는 동박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는 뭔가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기보다는 이런 전기 비용이 굉장히 비중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전기 비용 때문에라도 이렇게 뭐 헝가리나 좀 낮은 전기료를 지급해주는 곳에 좀 진출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유럽의 전력비 급등에 따라서 얘네 에너지 전쟁을 지금 요즘에 하고 있죠. 유럽 전력비 급등에 따라서 지금 이윤이 좋지가 않다. 그리고 고정비 비중 증가, 재정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에비타도 감소했다. 참고로 매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렇게 늘고 있어요. 이게 다 지금 동박 쪽 때문이 전지박 쪽에 성장세 때문에 이렇게 매출 증가는 좋습니다. 에비타는 좋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제가 확대를 좀 해보고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지박 쪽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주로 핵심을 2차 전지라고 순수하게 보는 부분은 이 전지박이에요. 전지박 같은 경우는 68억밖에 안 됐었는데 작년에 지금 300억 거의 5배가 늘었어요. 얘네 완전히 폭발적으로 상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박 같은 경우는 2차 뭐 핸드폰이나 이런데 어, 전자 PC 이런 쪽에 나가는 동박 쪽은 뭐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셔야 되는 게 헝가리에 있는 전지박을 보셔야 된다. 여기에 보면은 전지박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기차 생산 감소에 따른 고객사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소폭 상승했다. 그래서 유럽 뭐 노스볼트나 이런 데에서 장기 공급 채약을 했었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7조 단위는 한 10년 단위에서의 어, 장기 계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공시도 했었죠. 근데 생각보다 별로 오르진 않았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 전지박 쪽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매출을 계속 가져갈 거다. 근데 여기에 또 하반기에 또 뭐 계약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런 증설 이슈에 맞춰서 그런 부분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뒤에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동박 쪽은 뭐 그렇게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공급 물량이 소폭 감소했다. 이런 부분은 뭐 크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전지박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점진적 증대 예상되는 공급 물량 대응으로 하반기 내 신규 및 추가 공급 계약이 계획되어 있다. 이런 것을 최대한 이 전지박 쪽의 성장성을 어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박 쪽도 뭐 고주파 뭐 한다고 하는 거고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 쪽도 뭐 그냥 10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전자 소재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크게 무시할 수준은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영업이익도 최대한 기여를 해주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중요한 부분은 많지만 저희가 보셔야 될 거는 전지박이다. 이런 부분도 뭐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도 당연히 이 시장에서의 기대치를 아는지 이런 시장 전망을 전기차 쪽에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굉장히 뭐랄까 뻔한 이 전기차가 이렇게 성장할 것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성장할 거다. 전지박도 배터리가 늘어날 만큼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경고할 것이다. 배터리의 현지 증설 지속을 급성장할 거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현 전지박 증설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뭐 많이 다른 데도 할 거지만 자기네들도 선제적으로 수요 확보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 이 캐나다 쪽에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반기에 착공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오늘의 주 포인트입니다. 전지박을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동박 같은 경우는 무시해도 될 정도예요. 그냥 계속 똑같은 거죠. 증설을 했긴 했지만 전지박을 보시게 되면은 페이지 1이 지금 처음으로 출하를 했던 거고 요것 때문에 매출이 지금 발생하고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4배 정도 상승을 했던 부분인 거고 요게 페이지 2가 중요합니다. 2002년 하반기에 한 10월 11월 정도 어느 정도 램프업을 거치면 4분기 정도 될 것 같은데 2.4만 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기존의 5만 톤에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물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점이 가까우면은 매출이 찍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주가도 한 번 더 주가나 계약도 이렇게 맞춰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3는 6.2만 톤 엄청나게 크게 증설을 하긴 하죠. 페이지 3에서의 1, 2단계는 2024년, 25년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이 헝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이제 북미 타겟으로 25년도에 안에 이런 소재 회사들도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22년, 23년에 보통 착공을 시작을 해서 2025년 안에 이렇게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2022년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6만 톤 가능한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24년 하반기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는 것을 주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포인트는 22년 하반기에 양산되는 부분, 두 번째 포인트는 24년 이후로 되는 부분. 그래서 확실히 이쪽에서 장기적인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많이 매출을 올릴 거니까 이런 것들이 PR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출이 지금 전지박 사업부의 매출은 1600억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2.3조 원까지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은 굉장히 미래를 먹고 사는 기업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숫자가 찍히는 시점은 조금 22년도 하반기부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증설 부분은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동박 쪽은 뭐 1.5만 톤을 증설해갖고 매출이 조금 늘었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지박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 자료에서도 굉장히 많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1공장이 제일 중요한 전지박의 헝가리 1공장이 가동 중이고 2, 3공장이 추가로 여기 페이지 2, 3에 거쳐서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지금은 현재로는 여기 터터바냐의 1공장이 가동 중이고 2공장, 3공장도 거치면 10만 톤 그리고 북미 시장 같은 경우도 24년도에 6.2만 톤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할 예정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급 계약도 여기에 나와 있네요. 굉장히 긴 기간이지만 1.3조밖에는 안 되는 규모이긴 하지만 이쪽에서의 지금 캐파가 이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22년도 하반기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2.3만 톤에 대한 계약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내에 여기에서 그쵸, 항상 LNF도 보게 되면은 이런 굳이 이 공장이 증설이 완료되는 시점 부근에 이런 공급 계약을 맺고 바로바로 납품하는 그런 특성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좀 주가가 PER이 좀 안정되고 나면 좀 또 한번 점프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겠네요. 이 부분이 페이지 2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16만 톤까지도 가져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다만 PR 부분이 지금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제가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전지박에서의 아직 매출 비중을 봤을 때 고려했을 때입니다. 지금 현재 38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전지박 비중이 뭐 30% 이내로 좀 낮은 데에 반해서 PER은 너무 배터리 소재처럼 순수 배터리 소재 회사처럼 받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보시게 되면 회사 역 같은 경우도 한번 이런 자료도 한번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지박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하고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21년도에 뭐 이 공장을 착공할 수준이다. 그래서 업력이 그렇게 이쪽은 오래되진 않았어요. 동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래됐었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똑같이 이런 얇게 코팅하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전지박에 연계돼서 진출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른 쪽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주 사업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머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중요한 게 헝가리하고 캐나다 전지박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 미국 캐나다 쪽에 동박을 할 것이고 하고 있다. 여기도 헝가리 쪽에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전지박, 그쵸? 전지박 헝가리 이 부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도 뭐 여기는 이제 별도 법인을 낸 거고 이런 부분은 참조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지박 쪽의 동박 쪽에서의 사실 막 투자하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SKC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술이 좋고 하지만 너무 비중이 다른 것들이 크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맨날 뭐 인수 때문에 지금 막 등락이 왔다 갔다 하고 그에 반해서 그나마 소르섬단 소재는 뭐 이런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은 깔끔한데 그런데 반해서 이런 또 전지박의 비중도 SKC처럼 크지는 않고 이런 경영 거버넌스 이슈는 좀 덜하지만 그런데 반해서 확실히 요즘에 소르섬단 소재의 주가가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만 더 해소가 되면
이런 22년도 하반기에 애플은 이제 테슬라에 대한 납품에 대한 추가 납품에 대한 그런 물량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유럽에 대해서도 추가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양산이 페이즈 2 단계의 헝가리 공장이 페이즈 2 양산 과정에 있어서의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이 매수 시점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루션단 소재도 앞으로 좀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이 턴어라운드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SKIT도 뭐 그렇고 솔루션단 소재도 그렇고 뭐 LNF도 사실 턴어라운드 기업이거든요. 이런 재무제표 같은 게 보면은 적자를 몇 년 전까지만 하던 해도 적자 회사였어요. 그런 것들에 반해서 이렇게 빠르게 여기에서 보셨잖아요. 전지박에서 뭐 세네 배씩 그렇게 크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번 턴어라운드 하면 또 끝도 없이 성장하는 게 이 전기차 사업 쪽이니까 한번 그런 부분은 주요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집으로 이런 동박, 특히 소늘섬단 소재에 대해서 주로 다뤄봤습니다. 네, 혹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꾸준히 이쪽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단기적으로 전체적으로 2차전지가 좀 하반기에는 좋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뭐 이렇게 더 크게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한번 좀 지켜보면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